새로운 이민의 시대의 재해동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중남미로의 이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남미 지역으로의 이민, 특히 농업 이민은 한국 정부에 의해서 기획된 최초의 집단 이민이고 신이민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 농업 이민이라고 하지만 중남미 지역에는 이 농업 이민 이전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민을 가 있었습니다. 물론 소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적은 숫자지만 반공포로들의 이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집단 농업 이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단 농업 이민이 중남미 지역의 동포들의 사회를 기본적으로 이뤘고요. 이후에 독일에 파견됐던 광고나 간호사 이런 분들이 재이주하거나 또는 베트남에 파견된 분들이 재이주를 하면서 이 중남미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물론 90년대 들어서면서 투자 이민도 활발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남미 지역으로의 이민을 먼저 알아볼까요? 일제강점기에도 일본 국적으로서 브라질에 이민한 분이 20년대에 8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김수조라고 하는 분이 1963년에 집단 이민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한국전쟁 후에도 유엔군 포로로 수용되었던 반공포로들이 있습니다. 이 반공포로들의 많은 사람들은 한국으로, 그리고 일부는 북한으로도 갔습니다만은 남북한이 다 싫다 하고 중립국으로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립국 중에 브라질에 50명, 아르헨티나에 7명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아주 소수지만은 집단 농업이 있기 전까지 브라질이라든지 현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집단 농업 이민 알아볼까요? 이 한국 정부에 의해서 이민 정책으로 결정된 첫 이민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1962년 3월에 해외 이주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해외로 이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62년에 출발해서 63년에 브라질에 103명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농장으로 이동하는데요. 그런데 가보니까 시설이 아주 안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말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아리랑 농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는데요. 62년에 시작된 농업이민, 66년까지 4차례 시도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간 곳이 시설도 미비하고 황무지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농업이 아니라 도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상파울로 같은 데서 옷 행상을 했습니다. 행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66년 이후에는 또 이민이 금지되니까 이분들이 봉제업,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업종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분들은 일본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 근처에 있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일제시대가 지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일본어를 구사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정보를 얻기 쉬웠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이분들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아르헨티나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브라질과는 달리 2년 늦은 1965년에 농업 이민이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브라질과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시설이 미비했고요. 미개척 농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로 이동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아르헨티나는 이 고등교육을 받은 목사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이 70년대 초반에 많이 유학 가듯이 갔습니다. 또는 아르헨티나가 중남미 지역에서는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선진국이었죠. 그래서 중산층들 중에서도 더 나은 기회를 찾고자 아르헨티나로 가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상업이라든지 의류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파라과이라든지 남미 다른 지역에 이민 오신 분들이 상황이 좀 좋다고 생각해서 재이주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5,000명 정도가 그런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80년대에는 의류업자들이, 그러니까 한국에 완전히 전문적인 의류업자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85년도에는 투자 이민 협정이 맺어지면서 한인 의류업이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아르헨티나 경제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든지 부침을 거듭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작된 농업이민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8년에는 중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업이민이 안 되니까 정부는 기술이민을 보내기로 합니다. 1,400명이 브라질로 1971년도에 보내집니다. 그런데 또 바로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이민자 그리고 기술이민자 이것이 다 금지가 되면서 불법 이민이 된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독에서 파견됐던 광부나 가로사들이 이 기술 이민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고 브라질로 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또는 사실은 미국이 원래는 이민의 목적지였는데 볼리비아라든지 파라과이 이런 데를 거쳐서 브라질을 거쳐서 미국을 가기 위해서 온 분들도 들어왔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기술자로 일했던 많은 분들이 또 1,000명 정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왜 브라질로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브라질이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사면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1969년에 사면령이 내려서 이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사면령이 내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브라질로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브라질에 많은 한인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970년대 초반에 동대문 시장, 평화시장, 한국에서는 의류업으로 가장 유명한 데죠. 그 상인들이, 기술자들이 브라질로 가서 봉제 기술을 교육시키기도 하고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70년대부터 브라질은 의류업의 기업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급 기술자부터 중급 기술자, 그리고 하청업자들, 심지어는 막노동국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의류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던 봉헤츠로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 한인들이 들어가서 의류 상가를 만들게 됩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대단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0년대 루스 패션 센터라는 걸 만들어서도 하게 됩니다. 14,000명 정도가 의류 관계업에 종사를 당시 하고 있었습니다. 원단부터 시작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도매, 소매, 이것을 파는 행상들, 그걸 날리는 일꾼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의류업 가게만 2,000개가 넘었는데 그 중에서 80%가 한인들과 관련된 가게였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의류업 매출의 50%가 한인들에 의해서 장악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브라질 의류업을 장악을 했습니다마는 또 투자 이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투자 이민이 시작되는 시기는 1980년대 후반부터인데, 즉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부터인데, 이 선진국에 진입을 시작한 한국 중산층들 중에는 해외에서의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로 소규모로만 투자하신 분들도 있지만 멕시코 지역으로의 투자가 당시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역 자유화 정책을 멕시코 정부가 하게 됐고 미국과도 관세 협정을 맺게 되면서 멕시코를 중간 기지로 해서 미국에 진출하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이주가 급속도로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개인적으로 가신 분들도 있지만 지사, 상사에 파견된 사람들이 독립을 해서 무역에 종사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멕시코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에콰도르에도 1980년대 후반에 많은 분들이 가서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의 업종에 종사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남미가 경제위기에 봉착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멕시코라든지 브라질로 다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모이신 분들이 네트워크가 구축돼서 이 의료업에 있어서는 중남미에서 구축된 것이 미국, 스페인, 한국까지 다 연결되는 그러한 네트워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료업의 세계화를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남미로의 이민, 맨 처음에 농업 이민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패하면서 오히려 상업 이민으로서 의료업으로 발전해서 중남미 전체와 미국 그리고 세계까지 연결하는 네트워크 산업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